수학 선행 안 할 수도 없고 막연하긴 하고 답답하신가요? 수학 선행의 기준 이렇게 하시라고 구체적인 문제집으로 딱 정해드립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교육 지식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우선 대한민국 수학은요, 진도 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학 선행을 하는 이유는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학 선행이 처음에 생겨난 이유가 학생이 본행 진도를 다 나가고 이제 심화까지 들어가서 상위권 교재들을 중심으로 3단계까지 다 풀고 나서 할 게 없어서 다음 단계가 궁금한데 하면서 건드리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자존심이나 이제 또 최상위 학원이 정해놓은 어떤 반들이 기준이 되어서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 대부분인 거죠. 먼저 학생 상태를 바라보셔야 돼요. 선행은요, 내 아이에게 적절하게, 적합하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제 생각엔 어머니께서 우선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문해력이 됐든 이해도가 됐든 그 이해의 속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셔야지 선행의 기준과 속도를 정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학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순간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봤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샘플 표본이 우리 아이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게 무서운 점이죠. 두 번째로 제가 만들어서 쓰는 용어긴 한데요. 수학의 이해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학의 이해 속도는요, 학생들마다 능력치의 절대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 절대값에 수학 공부 시간을 곱하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학 성적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절대값이 높으면 수학 공부 시간을 좀 줄여도 되고 그 절대값이 낮으면 수학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속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 아이의 속도보다 진도 속도가 훨씬 빠른 학원을 보내버리면요, 아이가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수학이 싫은 과목이 돼버리게 되고요, 수포자의 길로 접어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게 수학을 속도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화 문제를 통해서 집중력과 사고력을 어느 정도 같이 훈련해야 되는데 속도감 있게 진도를 빼는 거는 솔직히 어머님들 눈에 딱딱 결과가 보이거든요. 오늘 어디까지 나갔습니다.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심화는 눈에 보이지를 않고요. 학년을 못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선행에 집착을 너무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입시 수학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암기 수학이 있고요. 하나는 사고력 수학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필요한 그런 분야예요. 암기 수학은 수학 공식만 외워서 수치가 달라져도 대입해서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요. 사고력 수학이라는 건 그야말로 응용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왜 답이 이렇게 될까? 답은 어떻게 도출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죠. 제 생각에는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왜냐면요, 암기 수학만 하게 되면 선행은 빨리 치고 나가서 너무 좋은데 나중에 3점짜리, 4점짜리 문제에서 고전을 하게 됩니다. 응용이나 원리로 물어보는 문제가 되면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만 하게 되면 물론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겠지만요, 속도가 너무 느리게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어서 수학을 취미로 하면 모를까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되는 수험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효율을 위해서라도 사고력 수학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학군지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과도한 선행이 암기 수학만 부른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고 경쟁적으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암기 수학과 사고력 수학은요, 초등 때는 사고력 100%로 가셔도 괜찮고요. 그 이후부터는 암기 수학의 비율을 늘려가면서 고등 수학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암기 수학의 포션이 더 크고 거의 모든 유형이 암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사고력과 밸런스를 같이 맞추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게 되면 학생들은 거의 목줄맨 강아지가 자전거에 끌려가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100% 수포자가 됩니다. 강아지 달리기 능력이 자전거 속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에서 같이 달려야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고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초6 때 고1 진도 이상을 선행을 해도 되는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중1부터 중3까지 일품 수학, 블랙라벨, 최상위 수학, 그리고 또 A급 수학 있죠. 그 등등 문제에서 뭐 용어는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3단계 중에 2단계까지는 원활하게 다 풀어서 맞고요. 3단계까지도 고민하면서 절반 정도 맞출 수 있는 심화가 되면 그때는 위를 궁금해하고 올라가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학생들은요, 정말 소수 상위권으로만 집중이 될 겁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스텝대로 해서 다 했을 때 그 위로는 선행을 치셔도 되는 거죠. 초6 때 고1 것까지 심화를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그 친구들도 스카이를 가겠지만 그거보다 속도가 느려도 스카이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상위권 대학 다 보내실 수 있어요. 1년 선행도 좋고요. 2년 선행이라도 정확하게만 한다면 그 최상위권 학생들과 수능날 점수는 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쓸데없는 스트레스는 줄이고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를 맞추고 고3 수능날까지 긴 장거리 레이스에서 많은 장점들을 얻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수학의 양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 덜 하고 놀라는 말도 아닙니다.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아이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기준, 즉 문제집을 풀려서 각 상위권 문제집의 심화까지 다 되면 그 위로 가셔도 좋다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아마 대부분이 속도가 느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에 맞게 속도를 잡으시고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더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정답입니다. 믿으셔도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상위권에 다가서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